안녕하세요. 체스 트레이더 김도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체스를 두면서 가장 짜릿하면서 재미있는 순간이 언젠가요? 체스에는 여러 재미있는 순간들이 있지만 체크메이트를 걸기 바로 직전에 혹은 상황이 거의 서로 동등하거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멋진 수로 체크메이트를 걸면서 이길 때 가장 짜릿하지 않나요? 체크메이트를 하는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체크메이트를 하기까지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어떻게 체크메이트를 하는지 일단 기본적인 패턴을 알아야 되고, 체크메이트가 되는지 계산하고 검토도 반드시 해야만 우리가 체크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스에서 어떤 식으로 체크메이트가 되는지 그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에서 더 자유자재로 멋진 방식으로 체크메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체크메이트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프라하 올림피아드에서 아주 유명한 게임을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1931년에 둔 게임인데요. 자, 이 오프닝은 퀸스 갬빗 디클라인이라는 아주 고전적이고 유명한 오프닝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프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검은색은 이렇게 퀸스 갬빗 디클라인에서 항상 퀸 사이드로 전개를 하고요. 하얀색은 항상 킹 사이드 쪽을 노리게 되는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무난하게 전개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이 하얀색에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비숍은 실제로 이 나이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물입니다. 왜냐면 지금 비숍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하지만 검은색의 나이트는 여기 H7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보호해주고 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얀색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나이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 하얀색은 이걸 잡는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폰으로 잡는 거는 당연히 킹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이 길이 환하게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숍으로 잡아야겠죠. 여기에서 비숍으로 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숍으로 잡을 때 우리는 나이트가 여기를 공격하면서 비숍은 여기를 공격하고 킹은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퀸도 장차 여기로 진출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킹을 노릴 수 있지만 이 수는 너무 느려요.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된다면 그 다음에 공격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체스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기물,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공간인데, 지금 하얀색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아껴야 돼요. 자, 시간을 굉장히 아끼려면 폴싱 무브, 강제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폴싱 무브의 의미는 내가 어떤 수를 둘 때 상대가 이걸 둘 수밖에 없다, 이러면 폴싱 무브가 되는 거예요. 자, 폴싱 무브는 보통 체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숍이 H7으로 가서 체크를 걸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킹이 잡겠죠. 일단은 점수가 2점 이득.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검은색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나가야 돼요. 자, 퀸 H5 체크. 자, 그 다음 당연히 킹이 G8로밖에 피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 강제수 퀸 takes F7, F7 체크. 자, 그러면 상대가 여기로 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에서는 여기에서 서로 무승부를 합의했어요. 왜냐면 자, 하얀색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생각한 거예요. H5 체크. 그러면 피하고 체크, 피하고 체크, 피하고 체크.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세 번 나오게 되면 무승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물도 밀리는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라고 하얀색은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프로들도 이렇게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체크메이트를 놓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체크메이트 패턴이란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체크메이트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도 프로들끼리의 게임에도 종종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얀색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있나요? 자, 그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화면을 멈추고 일시 정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5분 동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좋은 수를 한번 생각해 봤나요? 자, 여기에서 여러 좋은 수들이 있겠지만 가장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는, 자, 이 킹사이드의 약점을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폰은 핀이 돼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공격은 퀸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룩이나 나이트나 다른 기물들이 협력해야만 가능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서는 일반적인 수 말고 특별한 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트가 D7으로 가서 여기를 잡는 거를 압박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력한 수입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퀸도 공격하기 때문에 상대는 단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것도 폴싱 무브의 일종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나이트로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룩으로 들어가서 룩에게 가장 좋은 7랭크를 차지하면서 7랭크에서 아주 퀸과 룩이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숍도 위험하고요. 그 다음 다른 위협 퀸으로 얘를 퀸을 이용해서 잡는 위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은색에게 가장 좋은 수는 비숍이 여기로 오면서 룩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잡을 경우에는 상대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숍 6-6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수예요. 자, 그렇다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 룩이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룩이 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공격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하얀색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기물이 아까 내가 비숍을 하나 희생하고 지금 이 메이트 공격을 거의 성공시키지 않으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는 항상 모든 기물의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격당하는 걸 무시하고 나이트가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수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가 만약에 이걸 잡게 될 경우에 이걸 잡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로 그 다음에 체크메이트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준다면 퀸이 H4로 가서 거의 게임이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 후에 아주 여러가지 좋은 수들이 많이 있겠죠. 이미 기물을 회복하고 킹은 아주 안 좋은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혹은 여기에서 나이트가 E4로 갔을 때, 자, 비숍으로 이거 그냥 무시하고 잡는다면 나이트가 잡으면서 체크를 걸고 핀 때문에 상대를 잡을 수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체크메이트가 되고, 체크를 걸 때 여기로 가도 당연히 뭐 체크메이트가 되겠죠. 그쵸? 자, 똑같은 식으로 메이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대는 이 비숍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비숍이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럴 때는 항상 강제수, 상대 킹을 몰아넣는 수를 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이 지금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데, 자, 여기에서 언뜻 보기에는 강제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비숍이 여기에서 이걸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여기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수를 찾아야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멋지게 체크메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수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수를 발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퀸이 상대 킹을 체크메이트하는 공격에 참여해야만 체크메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퀸이 체크를 걸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칸에 대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그 수는 바로 G4. 자, 이렇게 오면서 여기 칸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이트를 잡게 된다면 체크를 걸게 되고 상대는 지금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쵸? 자, F6밖에 없고, 자, 여기에서 체크메이트를 발견할 수 있나요?
자, 룩 F7 체크메이트가 돼요. 아주 완벽한 넷이죠. 자, 이렇게 퀸이 대각선을 지켜주고 룩이 체크메이트 하는 패턴이 아주 실전에서 많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퀸이 못 오게 하기 위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상대가 이걸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로 체크메이트를 하기 위해서 H4 폰을 올려줍니다. 자, 물론 H4를 하지 않고도, 자, 여기에서 그냥 퀸이 체크를 걸어서, 자, 만약에 상대가 잡는다면, 자, 여기서 체크, 그리고 킹이 잡겠죠. 퀸이 잡아서 체크 걸고, 자, 여기까지 몰아갔을 때 계속 폴시 무브를 걸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쉽게 이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보기에는 더 간단하게 상대가 갈 수 있는 데를 제한하는 게 가장 계산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상대가 막 여기를 일단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룩이 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이트가 여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체크메이트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포지션에서 G4라는 수를 찾으셨나요? 자, 체크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 기물이 어디로 가서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4라는 수를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한 것이고, G4라는 수를 찾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거쳐서 여러가지 메이트 패턴을 익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수들을 멋지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이론적으로 연구된 체크메이트 패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가지 패턴들을 알아보고, 그 패턴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패턴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